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또 귀신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의 폐 창고에서 목격이 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기릿 갑시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에 또 엄청난 유행어를 한 방에 만들고 어떠신가요? 그 유행어 실감 나세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 너 잘못하면 군법에 따라서 극형에 처하는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 웃을 일 없었는데. 그러면 오늘 잠깐만요. 네, 자. 오늘 태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갔어요. 4살 때.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거기가 연고지예요. 제가 거기서 대학교까지 전부 다 나왔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 겪었던 좀 기이했던 경험들을 3가지를 추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님,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인물 날짜 모든 것들은 다 가명과 실제 지명하고 다르게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파고들 필요 없다. 네, 재미 그 이상이야도 예. 아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예, 제가 94년도에 최초 이사를 내려갔어요. 그냥 이 동네 자체는 그 지형상으로는 상당히 지형 자체가 좀 산세가 많이 우거진 동네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사계절에 관계없이 좀 밤이 일찍 온다고 해야 되나요? 강원도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가 경기도 치고도 좀 그런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재개발 붐이 불기도 전이었고, 때는 1998년 4월이에요.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거기가 경기도 치고도 좀 시골이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요. 그 산을. 네. 올라갔는데 산세가 많이 우거지고 또 묘자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린 마음이 나무를 옮겨 심자고 올라간 거예요. 네. 뭐 여기 무슨 나무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렇게 산을 계속 도는데 이상하게 계속 한 자리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 중에 하나가 조금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나무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안 보이고 이상하게 계속 한 자리만 도는 것 같아.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를 계속 도는데 산세가 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네,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금기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산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들을 잘 하세요. 그게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길을 잘 잃어서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 산에서 대부분 좀 이상한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자리에서 돈다라는 거는 뭐에 홀려서도 있지만 사실 그 지형 자체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내가 온 길을 기억을 못해서 겪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고목을 하나 만나요. 좀 오래된 나무를 만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나무를 이렇게 삽으로 막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나무를 막 치는데 그 나무 뒤에서 갑자기 노인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들 그렇게 나무를 치면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그 중후하신 육성으로. 그래서 애들이잖아요. 갑자기 노인이 나타난 건 둘째치고 어른이 그러니까 정중히 이제 사과를 드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를 못 챘던 건 뭐냐면은 동네분이라면 눈에 익었을 거예요. 근데 눈에 안 익으신 분인데 되게 인자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뭐 식목일이라 나무를 찾으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뒤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절로 돌아서 가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니까 도망 나왔죠.
근데 나중에 어찌저찌 집에 귀가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 그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초등학교 예. 6학년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야, 너 그때 봤던 거를 기억을 하느냐, 요런 투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지 그랬더니, 야, 근데 복장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네. 저고리를 입는 사람이 있던가?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근데 98년도, 그러니까 거의 5년에서 6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시점이 5년에서 예.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좀 시골이라고 쳐도 과연 저고리를 입었었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저희는 여기서 그 얘기를 나누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던 게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무언가 그 공감처럼 됐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이제 에피소드 1이에요. 이 동네에서 겪었던 일인데, 무언가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는 전조현상이 있어요. 이 그렇겠죠. 전조현상이라는 거하고 조금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98년에서 이제 2004년이 된 거예요. 이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충반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때 태풍이 하나 큰 게 하나 왔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 하여튼 엄청 큰 태풍이 하나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이게 시골길이다 보니까 사실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동네에서 걸어 들어오려면은 약 도보상 1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길을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이제 양갈래길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길을 우측길이 산길이에요. 그 길이 사실은 이제 차도기도 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걷다가 그 길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웬 네. 여자 하나가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뭘 찾듯이. 예. 근데 순간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때 시간이 그때 8시였나 그랬죠. 아마 저녁 20시 정도 됐는데, 예. 20시 정도 된 시간에 그것도 밭에 갔다 온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올라가면 밭들이 있어요. 산 쪽으로. 그래서 네. 농사를 짓고 내려오시는 분인가?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 있냐? 그분의 복장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입던 국민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군복 같은 옷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위에 상의는 그건데 밑에는 좀 몸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순간 든 생각이, 이게 색이 좀 많이 바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좀 하얀색에서 좀 때가 많이 낀 하얀색? 좀 색깔이 바랬다. 색깔이 바라고. 그리고 멈춰서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얼굴이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뭐라 해야 되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TV 조종하는 화면 아시죠? 이렇게 회색 바탕에 이렇게 검은색 점들을 막 이렇게 칙 하는 그런 화면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비도 많이 오는데 그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떡하지? 그런데 고개를 순간 제 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이나 두 길이나 어차피 양쪽 길 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운데 길로 그냥 무작정 뛰었어요. 근데 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 뒤를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실컷 따돌려서 집으로 들어왔죠. 흠뻑 젖어가지고 비에. 그 비인지 땀인지도 모르는 거에 흠뻑 젖어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태준아 왜 그래? 그러셔요. 근데 예. 사실 어머니가 좀 뭔가 아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기 들어오다가 조금 이상한 걸 봤다. 내가 지금 겁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 많이 떨려서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예.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여자니? 그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놀랬죠. 이게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어머니가 그 장을 보러 나가시거나 뭐 서울을 나가시거나 그러면 차를 몰고 이제 좀 나가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 오실 때도 있었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귀가하시는 도중에.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그러시는데, 근데 차마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던 건 뭐였냐면, 따라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까지가. 근데 네. 그 1년 새에 좀 이상한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예.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사립중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사실은 6.25 당시에 이제 좀 그 지어진 학교예요. 임시로 지었던 막사 형태의 학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사실은 묘지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제 야전병원이었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야, 맞아 이 학교가 저기 야전병원이었어.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 놀다가 우연히 이렇게 친구 하나가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 얘기를 집중을 못하고 특정 구역에 이렇게 시선이 좀 집중이 되더라고요. 오, 예. 근데 봤더니 여러 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야 준영아, 너 혹시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나무 아래 혹시 사람들 보이니? 그러니까 얘가 벙 쪄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 무슨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수업 정도 쳤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죠. 작년에 봤던 혹시 그 몸빼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그게 따라오는 거를 내가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따돌린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스쳐가더라고요. 예.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특별한 현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 그 당시에 조금 많이 연료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네. 집 들어오는 길에 이제 하천이 있어요. 근데 그 하천에 정말 이상하게도 하천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갑자기 그 급발진식으로 날아가셔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돌턱에 탁 넘어지면서 네네. 목이 꺾여 이제 안 좋게 일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예.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을 분들이 지나가면서 듣긴 들었는데, 저게 아직도 안 떠났나 보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게 아직도 안 떠났다? 저게 아직도 안 떠났다는 게 저게 뭘까? 혹시 내가 본 건가? 저게 뭘까? 계속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 아실 거예요. 좀 이렇게 옛날 동네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동네에 한 분쯤 무당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좀 실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한 분들 다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선앙당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옛날 그렇죠. 마을 때는. 네. 이 마을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6.25 때 선앙당 나무가 파괴된 마을이래요. 뭐 안타깝게도 왜냐면은 중공군들이 이제 열세에 몰리니까 좀 일격전을 많이 펼쳤어요. 이 구역에서. 네. 전쟁사 쪽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엔군이 많이 폭격을 했겠죠. 그러더라고. 그 당시 선앙당이 없어졌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앙당이 온전하게 없어진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해코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 아까 제가 봤던 귀신은 뭐냐면요. 사실은 40년대에 일제시대 때 죽은 귀신이에요. 정체는. 그렇게 오래전에 죽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죽은 귀신이죠. 근데 사실 별거는 아니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길을 지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은 귀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는 사실 귀신은 본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그게 언제적 귀신인지는 잘 모르세요. 근데 마을 분들은 대강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마늘 까드리는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 말기가 대동아 전쟁 말기가 되니까 그 일본 놈들이 공출을 하다 못해서 저기 여자들도 일을 시켜준다고 끌고 가려고 했었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윗동네 너희 집 지은데 윗동네 순영이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끌고 가려다가 저항을 했다나 봐. 막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요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뭐 어떻게 됐긴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긴이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본군이 사실 네네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어렸대요. 16살인가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얼핏 보니까 그 연령대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몸체라든가 얼굴을 딱히 봐서도 아니지만 억울함을 못 푸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나한테 왜 보였을까? 우리 엄마한테 왜 보였고 그러면 왜 나한테는 왜 보였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알려고 해도 이미 그 부모라든가 가족들은 이 마을을 떠난 지가 꽤 됐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네네네. 이미 한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행방이라도 뭐 알면은 뭐를 갖다 놓고 뭐를 해주겠는데요. 그랬었어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2005년으로 시점이 옮겨집니다. 네.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는 안 쓰는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어요. 저기 뭐야. 근데 이 창고가 사실 좀 기운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낮에 오. 봐도 음침하고 밤에 봐도 음침하고 어느 시점에 봐도 음침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네네. 분들이 그쪽 근처는 잘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를 지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 의자가 너무 오래되면 끼익 하는 소리 아시죠? 네. 문이 오래됐거나 경첩이 오래되면 끼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거기서. 예. 근데 어느 날 그때가 가을이었나? 2005년 가을쯤이었죠. 아마 집에 오면은데 이제 네. 가로등이 딱 하나 있어요, 그곳에. 가로등이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나오다가 우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기척이 아니어도 또 무언가 좀 느낌 때문에 가로등 빛에 비춰서 그 창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순간 그림자가 하나가 이렇게 사람 하반신, 상반신 약관과 하반신 약관이 이렇게 중간 정도가 보이면서 대롱하는 게 보여요. 소름이 확 돋으면서 집으로 부작정 뛰어갔어요. 네.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엄마, 내가 사실은 어제 집을 들어오다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봤다. 그때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갔어요, 거기를. 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야, 근데 이게 참 창고가 이게 안 쓰는 창고인데 그러더니 그 이장님한테 이제 여쭤보러 가요. 근데 네. 이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옆쪽에 김전석 씨라는 노인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 어차피 가명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 집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빼꼼 내밀고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저 김노인이 계속 나와서 보더라. 우리가 이 창고를 볼 때마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냐.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랬냐고. 예. 이제 이장님도 말씀을 안 해주셔. 또 김전석 씨도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럼 믿을 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을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당 당해년도를 20년 동안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걸 전부 다 알아 이런 투로 말씀하셨나봐요, 아버지 네네네. 친구분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분이 어찌저찌 알았는데 그 마을이 참 안 된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연이에요. 이 이야기가. 예. 김전석 씨한테는 사실 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이렇게 일반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사리 분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 마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내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 와중에.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자기의 형인 김전석 노인까지도 자기를 돌보질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던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아, 그 창고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떠나질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마지막 폐창고 이야기까지 자꾸 어떤 예. 검은 형체가 계속 나타나는
그 폐 창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오늘 연기가 되게 많이 가미가 됐네요? 오, 아까 그 어린애가, 난 진짜 어린애가 옆에서, 더빙을 하는 줄 알았어요. 돌비 형이 잘 들었으면 된 것 같아. 다음번에는 저희 이모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도대체 또 그때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을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정태준님의 또 아닙니다. 깨알 연기가, 저는 이 연기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 또 그 네.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시면 극형에 처한다 멘트 한 번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 오늘 또 정태준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성! 네, 충성!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죄송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저번에는 제가 이거, 화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웃음을 꾹꾹 참으면서 했는데,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내가 웃을 수가 없잖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지니까, 막, 어떻게든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도 막 참아봤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그래도 너무나 또 재밌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 듣고 웃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